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흑점을 준비해 왔어요.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신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전해주셔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신께서 나의 신성, 내 마음에 있는 내가 믿는 신, 내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우주의 그 기운은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 하고 내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힌트가 무엇인가 그거를 보는 법을 우리가 오늘 봐볼 거예요. 먼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네 가지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가지 동물 중에서 떠오르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리, 두 번째로는 닭, 세 번째로는 개, 네 번째로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심호흡을 하시고 어떠한 질문을 하실 필요도 없고 고민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고 자연스럽게 오리, 닭, 개, 말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그럼 먼저 오리를 뽑으신 분들의 흑점괘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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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티아가 떴습니다. 이 괴는 무지개를 말을 하고 기쁨을 이야기를 해요. 신께서 지금 나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지개라고 한다는 거를 우리가 흑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 이 괴가 떠올랐다는 거는 저에게 되게 특별하게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은 신께서 나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안에서 이 라이트티아라는 것 자체가 무지개를 형상을 하는데 이거는 노아의 홍수도 보면은 이제 신께서 모든 홍수를 쓸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무지개가 떠올라서 내가 두 번 다시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나의 약속 말을 잘 지켜라. 그러나 두 번 다시 이 세상을 물로 내가 쓸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자비. 말 그대로 이 무지개가 뭐예요? 굳은 비 다음에 뜨는 무지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이 또 이 라이트티아라고 한다는 괴를 생각을 해보면은 목성의 괴이기도 해요. 근데 목성은 뭐죠? 목성을 넘어서 있는 이전에 있는 궤도는 토성의 궤도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은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토성이라는 파괴라는 별을 지나야지만 우리가 목성의 토목화태 금수달의 순서니까요.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뭐냐면은 분명 이제 이 신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좋은 일이. 그러나 이건 또 암시하는 거는 네가 그동안 굉장히 거치는 삶을 지났다. 네가 굉장히 힘들었던 삶. 노아의 홍수와 같이.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을 수도 있고 나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어떤 그냥 재앙 속에서 신의 은총으로 내가 구제받았던 걸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토성처럼 고생을 하고 외로워하고 어떤 고난이나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내가 참고 견디고 그러나 또한 딱히 그런 불만을 내가 토로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러한 과정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이 받은 사람들은 물론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하지만은 네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힘들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 무지개가 떠오르는 때가 왔다. 그러하니 네가 그 힘들었거나 좀 고생스러웠던 때를 네가 그다지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지 말고 이제 다른 희망, 이제는 성장, 이제 그동안의 파괴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마음으로 라이트티아와 같이 내가 나간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성장, 그 성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에게는 취업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합격이겠죠. 누군가에게는 돈을 버는 거고 목성은 확장을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희망이 왔으니까 이제는 많은 것들이 풍요롭게 자라날 거 아니에요. 각자에 맞게 추구하는 바대로 어떤 풍요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거는 영적인 성장이에요. 결국 어떤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과정, 내가 썩어지고 없어져야 했던 그 과정, 그리고 오로지 그 썩어서 다 끝났다고 좌절을 했을 때에 다시 새로운 것이 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성장, 나에 대한 자존감,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내가 나아가 보야겠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덕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번 이제 구준비가 온 다음에 이루게 되는 성장 안에서 그것을 말하는 괴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네, 저는 이제 닭을 뽑았기 때문에 닭을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면은 닭을 뽑으신 분들 나가보겠습니다. 홀, 짝. 다 긍정적인 구애만 뜰라 그러나요? 이것은 이 짝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를 메이저 포르투나라고 그래요. 무슨 어떤 영상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 왜 이게 기둥이고요. 짝짝 이게 바로 그 나뭇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를 향해 있으니까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나무가 자란 거예요. 천국의 나무가.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이 나무에 열매가 과실이 맺어 있겠죠. 왜냐면 이제 이 가지나 이파리나 이게 어디 땅에 닿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뿌리하고 기둥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여기 이제 과실을 따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결과가 오게 된다. 나에게 어떤 행운이 오게 된다. 은총이 있게 된다. 나에게 신께서 또 한 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괴는요, 태양에 속하는 괴이고, 또 대길에 속하는 괴예요. 태양처럼 막 에너지가 있고, 새 생명이 오고, 막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을 하고, 막 명예를 얻고, 득을 얻고, 근데 말 그대로 진짜 뭐 승승장구를 하든가, 취업을 하든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든가, 이러는 괴예요. 또 특히나 태양이니까 사회적, 명예적, 취업, 뭐 일, 뭐 이런 것과 또 특히나 좋죠. 뭐 건강에도 좋고. 근데 이 메이저 포르투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가지기 때문에 이게 암시하는 바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도 물론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귀인들이 도와준 거, 하늘에서 도와준 거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가까워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막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정말 고생했어, 그래서 끝에 이루었어,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못이 많았고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늘 있어 왔지만은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의 은총이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 신의 은총이 나에게, 내가 그래서 잘못한 게 있거나 실수한 게 있거나 좀 그릇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실 어떤 사람한테 뭘 잘못을 했다든가 내가 아니면 좀 사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일 누가 나를 용서받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실수한 게 있다 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시험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한번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일을 잘못해서 내가 뭐 법적 소송에 휘말리거나 뭐 잘리게 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만은 내가 눈 감아주고 봐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좀 뭐랄까 내가 잘나서라기보다는 글쎄요 귀인인 거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쌓아놓은 달란트 저장 창고를 살짝 땡겨 쓰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잘 되면 베푸는 것을 잊지 말라는 괴이기도 하고요. 이 뜻은.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무언가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나눠주고 이끌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조금 밀어줘서 나를 무대 위에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가 이제 교만하게 이렇게 행동을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를 좋은 뜻으로 도와줬던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 저 새끼 지가 잘나서 다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날 도와주기를 멈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맙다는 얘기 이제 꼭 하고 다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만큼 어떤 신의 사랑, 신의 축복,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이게 결국 나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신의 축복, 신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고마워하고 받으면 반드시 베풀고 감사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거 있잖아 뭐 수상을 타면은 뭐 나 혼자 잘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스태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엄마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기부도 좀 해야 되겠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주변 사람들 고맙다고 선물도 좀 사주고 밥도 한 턱 사고 예, 그러라는 그 괴임 이게 그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강아지 개를 뽑으신 분들 나가겠습니다. 짝 이렇게 떴고요. 그런 다음에 이 주사위가 떨어졌습니다. 책상 밖으로. 일단 먼저 주사위가 책상 밖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상실이 있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너희들이 내려놓을 것이 있다, 실망하게 되는 것이 있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 그대로 떨어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다든가 뭐 퇴사를 하게 된다든가 뭔가 그런데 절대로 그 내가 내려놔야 되고 그만둬야 되는 거가 쉽지 않은 느낌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만약에 편하고 쉽다고 한다면은 뭐겠어요? 이게 이 신의 메시지일 리가 뭐 받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뭐 bye, goodbye, say goodbye 이러고 끝이면 힘드니까 마음 아프니까 미련이 남으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 짝짝짝짝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둘 뽀플러스라고 한다는 괴입니다. 가족을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과 이별을 하는 거다? 사람과 가족 같은 마음이 있었던 연인, 배우자, 가족, 뭐 족 같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말이 안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정이 있었던 그런 마음을 두었던 그런 회사, 학교, 정든 곳을 떠남, 고향을 떠남 이러는 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주말 부부가 됨 오히려 좋은 건가 그거는? 아니면 뭐 자식을 기숙사로 보냄. 뭐 사랑하는 뭐 헤어져서 더 이상 뭐 만나지 못하게 됨. 뭐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됨. 아니면 내가 두 번 다시 이 사람들 두 번 다 이거 꼭 이 학원, 이 학교 이거 꼭 배우고 싶었던 거 뭐 하고 싶었는데 뭐 아니면 꼭 이뤄주고 싶었던 이런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뭔가 감정적이야. 마음이 연루돼 있어. 근데 이게 떨어지는 거지. 뭐 어떤 뭐 일이 바빠서든 뭐 현실 때문이든 뭐 오해가 생겼던 헤어지고 끝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마음이 있는 거니까 가슴이 아프지. 왜냐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은 뽀플러스 괴에서 이게 떨어져 나갔잖아. 친구하고 헤어지고 가족하고 헤어진다는 거야. 다리니까. 같이 가까웠던 사람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 쉬운 일이 아니지. 이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게 마음속으로는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걸 아는데 내가 한편으로는 좀 포기하고 접고 양보하고 물러서고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아직 그거를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 마음속에 가둔 거를 다 정리를 하여라. 그래야지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것이 떠오른다는 거야. 그리고 단 한 가지 좀 반드시 기억을 하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자기 탓을 이것이 나 때문에 헤어지게 나 때문에 끝났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자기 탓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왜 그러면은 어쩔 수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안 되는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분명히 나의 최선이 완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 전부였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탓을 하지 않을 것. 그런 다음에는 나에게 충분히 어떤 이제는 혼자가 되었으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지면서 다른 디스트랙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한편으로 보면 자유로워진 거거든. 뭔가 끈끈하게 붙어있던 것과 딱 떨어지면서 외롭고 공허하겠지만은 또 내가 이제 이렇게 막 신경 쓰고 같이 있고 하면서 못했던 것들 뭐 어디를 놀러 간다든가 해보고 싶은 걸 한다든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긍정적인 걸로 외로움을 다시 채워나간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끝에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귀인 또 다른 내 가족 또 다른 내 손을 붙잡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생길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말 나갈까요?
홀, 죄송합니다. 짝, 홀, 짝이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컨정티오를 말합니다. 컨정티오. 두 개가 서로를 교차로를 이야기를 해요. X자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운명의 교차로 어떠한 선택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교차역에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언가 컨정티오는요, 되게 의미심장한 괴예요. 왜냐면 보세요. 십자가 교차로라는 게 뭘까요? 컨정티오, 붙어있는 거예요. 합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어떤 한 길과 한 길, 누군가의 운명과 누군가의 운명이 이 선택과 저 선택이 서로 맞물려서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또 길은 두 갈래예요. 다 갈 수 없어요. 그죠? 교차로에 있으면 이 중에 모든 길을 갈 수, 이 중에 결국에 하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운명의 선택지가 갑자기 손을 내밀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해볼 기회, 어딘가로 이사를 가볼 기회, 전공을 아예 바꾸거나 직업을 아예 바꾸거나 아예 뭐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거나 이런 거죠. 뭐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인생의 중대한 양자택의 결정 앞에 당신이 서 있고 당신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괴입니다. 근데 이 괴가 글쎄 좀 진중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재수를 여기서 한 번 더 할까 말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아예 내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예술로 아예 지금 전공을 틀어? 지금 내가 공무원 안정적인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때려치고 내가 원하는 사업을 시작을 해봐? 내가 오랜 시간 뭐 6년 7년 동안 고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공부는 그만두고 차라리 다른 기술을 배워야 되나? 아니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결혼을 해야 되는가? 운명과 운명의 교차로에서 만났어요. 되게 중대한 게, 그러니까 가볍게 뭐 어디 해외여행 갈까, 갔다 올까 말까, 아니면은 뭐 전공 바꿔볼까, 이직 좀 해볼까, 뭐 좀 심심한데 뭐 옆 동네로 이사 가볼까, 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정도의 변화와 이런 정도의 어떤 운명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고 막대하고 막중하고 앞으로 내 향후 10년, 20년, 30년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진로 적성, 어떤 내 운명의 길에 막중한 선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 이것인데요. 여기서 이거는 올바른 선택이 없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컨정티오는 수성에 해당을 해요. 그거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은요,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다 이 두 가지 선택지 모두가요, 장단점이 있어요. 다만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컨정티오를 뽑은 여러분들의 수성,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결혼을 하는 것도 답이 결혼을 해야, 만약에 어떤 예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이상을 정말 결혼해야 되는가라는 선택의 여지에 있었던 사람이 이 기회를 받았다고 해봐요. 결혼을 하면 어때요?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나쁜 점, 후회스러운 날들도 반드시 따를 거예요. 이상과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럼 싱글이 되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결혼했다면은 포기했었어야 되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됐는가? 나의 짝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결국 외롭게 살아야 되는가? 후회, 한편으로는 쓸쓸함, 언제든지 그 불편함은 늘 갖고 가야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 떡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정말로 안정이에요? 아니면은 안정이라기보다는 좀 더 도전, 모험? 이것이 내가 지금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좀 더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인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헌신을 하는 그것이 가치인가요? 아니면은 나에게 집중하고, 그 이기적인 거는, 그게 이기적인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좀 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나를 발전하게 나에게 투자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더 중요한 가치인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어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뭐 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정말 깊게 고민해서 이 기회를 뽑았다고 해봐요.
더 나은 선택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 이런 거거든요. 망할 거였으면 어차피 회사를 다녀도 너는 망할 거고, 사업을 해도 망할 거고, 성공할 거면 회사를 다녀도 성공할 거고, 사업을 해도 너는 어차피 출세할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길로 가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만 무슨 말이냐, 네가 추구하는 가치가 좀 더 뭐냐 이거야. 안정성이냐?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이런 이상한 꿈 꾸지 말고 마음 먹고 다니는 거야. 내 마음에서 결단을 내려서.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막 도전이야. 새로운 거야. 그래도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야.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추구하는 가치가 도전이면서 선택을 내리지 못, 두려우니까 하지는 못하고 회사를 막 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 말라 이거죠. 내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결단 내가 어느 정도까지 깊게 따지는 거는 괜찮은데 결국에는 운명에 맡겨야 된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동전을 뒤집어도 되고요. 진짜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의견들을 다 통합을 해봐서 결정을 내리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직관을 따르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의 정말 논리적인 분석을 따르셔도 되고, 손바닥에 푹 침 뱉어서 사실 골라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안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견다 하더라도요, 인간은 결국 사라져요. 네. 그리고 인간이 넘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다시 일어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내가 설령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요, 인간은 언제든지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이 중압감과 부담감을 조금만 덜고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여기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게 이런 말씀은 들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